네, 지금 연수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올해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담당자로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뭐 엄청 대단한 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요. 제가 한 해 동안 어떤 수업을 했고 또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연수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 끝날 때쯤, 그러니까 한 중반부터 이제 질문 받고 제가 이제 대답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 그때 질문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 같이 보시면서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내용은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선도학교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저와 그리고 저희 부장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교과서와 관련해서 수업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제 제가 진행했던 수업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경험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 질문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했던 그 발표 자료와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튜브로 생중계됐던 그 발표 내용을 들으신 선생님들이라면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이 선도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의 학교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옮긴 학교에서는 지금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이제 옮기기 전에 학교에서 이 사업을 연초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저희 연구부장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셔서 우리 학교가 올해 이 사업을 맡게 되었다 해서 담당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2월 달쯤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 학교가 이 선도학교 사업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혹시 잘 들려요. 또 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리 안 들린다고 의견 주셨던 선생님 혹시 그 스피커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학교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일단 그게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활용하는데 교과서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학기 초에 받는 그 종이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교과서라는 것 자체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메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컨텐츠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종이 교과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책의 형태, 전자책의 형태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도학교 사업 만나고 저 나름대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그 단어를 이해를 했을 때는 제가 막 이북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막 이렇게 강좌를 유료 강좌를 신청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요즘은 뭐 이렇게 클래스 뭐 101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이북으로 뭐 교과서 만들기, 뭐 책 만들기, 뭐 이런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교과가 미술인데 뭐 아예 처음부터 조금 내가 이런 기술적인 거, 약간 컴퓨터를 다루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학기 동안 저랑 이제 부장님이랑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여잡고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학교 사업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왠지 이제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다라는 그 내용으로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이 선도 사업을 이제 처음 맡으셨을 텐데 저랑 생각이나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연수도 사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 선도학교 사업을 하셨던 담당자분께서 작년 학교 대상으로 이제 연수를 지금처럼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연수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연수도 듣고 저 연수도 듣고 막 연수랑 연수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뭐 다 들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감이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대목에서 제가 좀 용기를 얻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초등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인데, 교사가 만드는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막 이렇게 뭘 누르면 뿅 나오고 막 이걸 누르면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게임처럼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온라인 컨텐츠 관련 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이건 난 못하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약간 지레짐작 포기를 하고 있었던 찰나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교사가 만든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라고 형용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그 부분에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저도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수를 듣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과가 미술인데, 미술 교사로서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내가 수업을 통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이제 평소에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의 결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교과서가 있지만 잘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교과마다 특성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적인, 그러니까 표현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시간에 그리거나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아예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너는 왜 안 하니? 너는 왜 뭐 딴짓하니? 먼 산 보니? 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뭐 처음부터 저는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저 원래 그림을 못 그려요. 막 이런 식으로 아예 수업에 대해서 나는 못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는 친구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좀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리는 거나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닌 약간 수업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있지만 교과서를 100%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합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전적인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고정적인 어떤 그런 수업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체육 같은 어떤 위계성, 학습 순서의 위계성을 갖지 않는 모든 교과들은 좀 공통적일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선수 학습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과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 순서가 위계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전 수업을 듣지 않아도 요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수업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트렌디함을 수업 속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만들기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약간 이런 거보다는 뭐 공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편 영화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의상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조금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트렌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수업 속에 녹여서 아이들이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저희 교과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재료, 그리거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전통적인 재료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재료라든지 디지털 재료 같은 걸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봤던 미술책에서 뭐 소개해줬던 재료나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미술책에서 소개받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움이 있었고 어떤 전통적인 재료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그런 디지털 재료들 같은 것도 좀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사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교과별로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하거나 계획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교과의 특성, 그리고 동교과 선생님들이나 어떤 학교의 분위기라는 어떤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아예 적용을 해서 수업을 좀 짜보자 했던 게 바로 이제 학교 공간 개선 프로젝트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원래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계획을 했었던 수업이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저희가 갑자기 원격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산이 처음엔 됐었어요. 근데 이제 원격도 원격이고 오프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이고 약간 이제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조금 수업으로 녹여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공간 개선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조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수업을 좀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 개선이라는 그 화두 자체는 이미 2020년대 그 이전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임용 시험을 볼 때 이제 실기 시험도 같이 보는데 그때 당시 디자인 문제가 이제 유휴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학생을 위한 휴식 공간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한 휴식 공간을 디자인해라라는 게 이제 실기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뭐 한 4, 5년 전의 일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유휴 공간이 생기면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2020년, 21년 요때쯤에서 이제 그런 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뭐 이제 관리자 연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공문으로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부터 화두였던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작년 수업에 녹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미술 교과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학교 공간 개선이라는 요 주제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없기도 했지만 어떤 공간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이 학교 공간을 주제로 한 개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에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들기나 그리기도 하지만 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어떤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개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했을 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이 선도학교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실 앞에 한 학기는 디지털 기기를 사는데 거의 시간을 다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이제 갤럭시 탭 100대와 그리고 크롬북 160대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 그 디지털 기기를 사서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이 기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소들을 좀 수업에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연수를 어제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끝나실 때 만족도 조사라는 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피드백을 읽어보니까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뭐 수업의 적용에는 그닥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하시던 수업에서 이 콘텐츠적인 요소, 온라인 콘텐츠적인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적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수업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걸 기대하시고 연수에 오셨다면 좀 실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수업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근무했던 별망중학교라는 학교는 2001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산에 그 신도시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 신도시가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생긴 학교인데 이제 개교가 2001년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2021년에 했으니까 학교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는 20년 정도 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7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신규 발령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1학년이 7, 그리고 2학년이 9학급, 그리고 3학년이 8학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8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더라도 3학급 정도 감소가 되었고 한 반의 인원 자체도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산술적으로 3학급만 감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수 자체는 조금 더 많은 감소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준 PPT이고요. 이 PPT를 이제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급수가 감소를 했고 그만큼 이제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이 빈 교실을
언제까지 우리가 창고로만 쓸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는 주체로서 학생의 요구에 맞는 공간 구성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21년도 이렇게 딱 그냥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사촌 누나나 사촌 형, 뭐 이렇게 형 누나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저희 뭐 형이 다닐 때는 14마크까지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덧붙여 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제시한 그런 내용보다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속한 학교의 상황을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서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해줬고요. 이 자료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필기도 하면서 보여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PPT를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를 해서 뭐 이렇게 필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수업에 활용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수업 자료를 조금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수업에서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압축되거나 좀 재미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예전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실 때는 어떤 그냥 참고 자료 정도용으로만 이제 활용을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는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구성하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학교 공간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니까 학교 공간 으라차차라는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은 아예 그 학교 공간 개선이 된 사례만 딱 모아서 채널화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제가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소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채널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채널을 홍보하기보다는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급이 중학교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다양한 학교급이 변화된 사례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으면 좋을 만한 공간을 조금 이제 추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공간이 개선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 학교에 가져오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일단은 가져오게 했습니다.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영상을 한 학교 급별로 2개씩 해서 한 6개 정도 보여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커트하면서 뭐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점이 뭐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좀 첨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밴드실도 만들었고 뭐 밑에 보시면은 퍼실리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공간을 이제 좀 디자인하는 그런 선생님의 인터뷰도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좀 부수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직업 뭐 건축이라든지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뭐 퍼실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컬러리스트라든지 좀 부차적으로 미술과 관련한 직업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활동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건지 잘은 모르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하는 동안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계속 활용을 했고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제 활동지가 전부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집에서 뭐 타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활동지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렇게 좀 되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활동지는 온라인 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조금 조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아이들이 종이로 된 활동지를 나눠줬을 때는 분명히 다음 시간에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상에서 활동지를 작성하고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차시 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활동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고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 활동지를 전부 다 이제 수렴을 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제 좀 모으는 활동을
과정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처럼 자신의 활동을 조금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 조성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지나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은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수업의 자료로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무한이 아니라 그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계속 기존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찔리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 주간이 돼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조금 재미적인 요소도 좀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해서 제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틸컷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조금 짧게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걸어올 건데 보시면 여기 뒤편에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주차 공간과 생활 공간이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학교 뒤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에 이런 식으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와 벤치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예쁘면 좋겠죠. 이런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예쁘게 꾸며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주차 문제는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의 내용의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줬고요. 얼마 전에 이 음료 마시는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새 걸로 바뀐 거 티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1층에는 이렇게 체육교구실에서 문화예술체육부 선생님들 계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탁구실, 그리고 창고 왼쪽에 있고요. 정말 애매하게 2학년 1반이 여기 있습니다. 2학년 1반 친구들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문장만 봐도 얘들아 이런 뭐 테이프 자국이라든지 이렇게 뭐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우리 저번 시간에 초등학교 사례 얘기하면서 동답초등학교 문 색깔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화사한 색깔로 바꿔주면 훨씬 좋다. 화사한 느낌을 준다. 밝은 분위기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속에서도 저희가 이전에 봤던 뭐 학교 공간 으라차차라든지 거기서 봤던 자료들의 스틸컷들을 좀 캡처를 해서 영상 속에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영상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교과 선생님도 조금 출연을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저는 우리 학교 전체를 폭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건 편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제가 만든 영상도 보여주면서 기존의 그 유튜브 자료도 활용을 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수업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PPT로 와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받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보여주는 공간을 이제 보면서 내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그 공간을 우리 학교에 여기에다가 놓으면 좋겠다, 여기에다가 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또 활동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진짜 막 너무 고생이 많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라고 되게 이렇게 좀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했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는 이제 곰믹스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봤는데 제 느낌에는 곰믹스 프로가 그나마 초보자가 입문하기에는 좀 이렇게 뚱땅뚱땅 이렇게 하면서 하기에 되게 편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곰믹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요. 무료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 뭐 자막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큰맘 먹고 곰믹스 프로로 이제 유료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구매를 할 때만 해도 한 번 구매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월 구독인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제 그 연수에서 이런 제가 이제 선도학교 그걸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그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했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거의 대부분 디지털 기기 사는데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저희 구성된 전학공 뭐 협의회에 뭐 필요한 어떤 뭐 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진짜 조금 그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그거는 조금 프로그램마다 수고로움의 정도가 조금 다른데 그 어도비에서 하는 어도비에서 나왔던 그 동영상 그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대요. 근데 곰믹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는 않아서 제가 입모양을 보고 자막을 싱크에 맞춰서 이제 치다 보니까 거의 뭐 1분 편집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만들고 편집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스티커에 보시면 영상의 내용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활동지에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과정이었어요. 마구마구 확산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모둠을 구성을 해서 모둠별로 자신이 구글 클래스에 올렸던 활동지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여러 활동지 중에서 어떤 것을 조금 구체화 시킬 것인지 지금부터는 이제 수렴의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아이들별로 이제 핸드폰을 나눠주고 아니면 뭐 학교에 비치되는 태블릿을 좀 나눠줘서 자기들이 작성했던 활동지들을 좀 차시별로 서로 보게끔 지도를 했습니다. 이게 구글 클래스룸으로 활동지를 전부 다 올린 상태에서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는 안 가져왔는데 없는데 이런 내용 이런 그런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아이들이 로그인만 해서 활동지를 그냥 띄우기만 하면은 이제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낸 거에서 몇 가지를 수렴을 한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본인들이 그 공간에 맞는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학교를 조금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방역이라든지 어떤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전과 후에 이제 다들 안내를 했고요. 꼭 나가고 들어올 때 꼭 손을 씻고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 사진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공간을 이제 물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여기 밑에 이 사진을 보시면 1층에 이제 큰 어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이프 존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오래되고 색이 많이 바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안 된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 공간을 굉장히 공간 개선의 어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둠별로 하나의 활동지를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고 이제 기반을 해서 한 군데를 골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설계안을 작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에 제가 예시로 띄워놓은 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그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간을 선택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지하실을 뭐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하실은 뭐 재개방이 가능하고 전기실에 대한 제한이 엄격합니다. 뭐 지하실이 안 될 경우에는 시청각실 같은 거를 뭐 리모델링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뭐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바꾸겠다, 뭐 스마트 TV가 탑재되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요. 색깔이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 어떤 색채 조화라든지 이런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고, 가구 같은 것도 인테리어 관련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아이들에게 인테리어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간이 구성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실제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활동지를 제출을 하고 나면은 이제 글로써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개선의 아이디어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아이디어를 확산을 했다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활동지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활동지를 배부하고 제출 여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관리 자체가 굉장히 수월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아이들 모둠별로 태블릿이나 크롬북을 하나씩 나눠줘서 모둠별로 배부된 활동지를 작성을 하고 온라인 상에서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활동지나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미술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소스를 꼭 하나씩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간 개선 프로젝트 이제 발표를 조금 진행을 시켰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요 4가지가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면서 사용했던 PPT 표지만 조금 갖다 놨습니다. 제가 영상도 같이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영상은 이번 연수에서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공간 개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이 PPT를 만드는 그런 시간에는 그 구글 PPT 그 앱을 이제 공유를 시켜줘서 모둠별로 온라인 상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PPT를 만들 수 있게 해줬고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뭐 크롬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줘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탭과 그리고 크롬북이 한 300여 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둠별로 하나씩 주지는 않았고요. 필요한 만큼 대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위한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모둠별로 각각의 소규모 채팅방을 또 만들어줬고요. 제가 중간중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면서 피드백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말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나? 부끄러워하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조에 들어가서 자, 너네들 이제 PPT 뭐 준비한 거 좀 같이 보자라고 해서 누구를 부르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카메라도 꺼놓고 뭐 마이크도 안 켜고 누군가를 부르면 예를 들어 뭐 철수를 부르면 철수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철수를 몇 번을 불러야지만 얘가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라인 상에서 좀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가? 카메라를 켜는 게 부끄러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앱에, 그러니까 PPT를 만드는 앱의 어떤 장점을 조금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댓글 달기였어요. 그 구글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그 앱을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동시에 들어와서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피드백을 달았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뭐 컨셉 설명하면서 제목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제목과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제가 준 피드백을 접수를 하면은 요 V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V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피드백을 접수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V 표시가 나오게끔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로 저와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뭐 클릭을 하고 피드백을 접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과 어떤 비언어적이지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글이 너무 많고 이미지와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PPT를 제작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의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제 역할 분담을 받은 페이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옆에다가 뭐 누구누구야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얘가 저한테 굳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이 V 표시가 나오게끔 클릭을 하면은 저와 이 아이가 이 피드백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이크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잘 안 들렸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른 모둠에서 진행됐던 어떤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모둠에서 무조건 이제 질문을 꼭 하게끔 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 꼭 하게끔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5명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연대적인 어떤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발표를 할 때는 모두분들이 모두 나와서 그 발표를 하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춰지고 있는 요 PP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제출한 PPT를 제 노트북에 띄워놓고 아이들만 나와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PPT를 활용해서 그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선생님 저 집에 놓고 왔어요. 뭐 파일이 날아갔어요. 막 이런 그런 사고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어떤 통일된 플랫폼을 가지고 수업을 일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활동지가 없거나 뭐 PPT가 안 만들어졌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표현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제 수업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좀 편집된 수업의 그런 절차를 보고 계시는데, 실제 수업은 한 12차시에서 14차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 100%인 교과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수업의 어떤 큰 주제를 만들고 그걸 이제 쭉 좀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학교 공간 개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표현 활동 자체가 이제 마지막 차시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표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한 3차시, 4차시 정도 조금 여유를 주고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지금 그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미술 교과에서 보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산출물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산출물을 만들 때 이제 수업의 처음에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만 그렸을 때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쪽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반반으로 나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당연히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잘 사용하고 좀 더 친숙하게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한정된 앱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공간 구성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앞에 한 30분 정도는 뭐 그리기 앱이라든지 뭐 앱을 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이드를 조금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디지털 기기를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는 전통 재료로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디지털 기기로 낑낑거리면서 만드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고 계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공간 구성을 한 예시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기존에 일러스트레이션 자체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기 습득 능력이라든지 일러스트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미술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출발점이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친구의 작품인데요. 보시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웹툰을 그리거나 그리기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게 작품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처음이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 대부분의 시간은 좀 알아보는데 좀 열중을 하더라고요. 뭐 일러스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기 앱이라든지 내가 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무엇인가를 조금 많이 검색을 하고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시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앱을 찾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 하는 친구 치고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디자인틱하게 작품이 좀 나와서 제가 많은 칭찬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례를 가지고도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도 좀 용기 있게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사례로 아이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왔었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그 인테리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테리어를 조금 이제 3D로 좀 돌려본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3D 작업, 그러니까 CAD라든지 어떤 3D 작업, 뭐 V-Ray라든지 이런 기존의 작업에 대한 좀 습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친구였고요. 이 수업에서 자신의 좀 능력을 좀 발휘를 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대한 내용 이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학생들 자꾸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사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재료를 활용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든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하드보드지를 가지고 또 이제 색종이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스케치를 하고 이제 색깔을 직접 칠한 이제 마카를 이용해서 칠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퀄리티가 썩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뭐 어떤 퀄리티나 완성도를 보려고 이제 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향상시키고자 그리고 이제 어떤 손의 그런 조작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한 거지 이 수업에 있어서 최종 결과물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목적이나 어떤 기획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공간 개선의 아이디어와 어떤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표현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뭐 문제를 삼거나 어떤 이렇게 좀 차이를 많이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그 산출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좀 정리를 했을 때 전통 재료나 이제 디지털 기기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과 이제 그 크롬북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애플을 사용을 하고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고 그 아이패드에서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앱스토어가 아니라 그 애플에서만 이제 그 제공이 되는 그리기 앱이 있는데 자기는 그 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다면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와서 그 작품을 제작하는 그 기간 내내 자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기기를 이제 빌려준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기기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보관 문제라든지 어떤 파손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해서 담임 선생님께 조금 맡기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잘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언지를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기를 가지고 올 때는 미리 사전에 저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전통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미술실에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한 다른 재료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어떤 거를 선택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시간을 굉장히 충분히 줬고요. 이거 자체가 한 12에서 14차시 정도 진행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을 조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조급하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시간도 좀 널널했고 저희가 이제 뭐 오프라인 2주 왔다가 한 주 온라인 했다가 2주 왔다가 또 한 주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 기본적인 포맷은 되어 있었지만 뭐 확진이라든지 뭐 그런 학교의 뭐 어떤 그런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변동이 좀 생길 때가 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2주, 1주 요 사이클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업 그 텀이 좀 많이 길어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어떤 비중, 그러니까 반별로 어떤 비중을 조금 비슷하게 줬어야 됐기 때문에 좀 그 결과물 산출하는 그 과정마다는 좀 시간을 충분히 줬고 그래서 실기 시간 같은 경우에도 좀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툴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 툴이나 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거나 풍부하게 알고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툴과 앱을 조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시험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집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툴과 앱을 학생들한테도 조금 안내를 해주고 좀 같이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좀 다양하고 새로운 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저 역시도 조금 다양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부분 이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필평가를 보시는 교과에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나눠져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자체가 100%고 또 미술 교과는 다른 예능 교과에 비해서 굉장히 주관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평가에 있어서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실기 결과물을 이제 평가를 하고 나면 제일 많은 어떤 민원이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 점수인가요? 제가 왜 실기 점수가 이렇게 나왔나요? 라고 제일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교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재단해서 너는 그래서 A고 그래서 B고 그래서 C야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딱 봤을 때 이게 이거보다 낫고 이게 이거보다 낫네? 그럼 이거는 A, 이거는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직관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다른 교과에 비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실기 교과에 대해서는 채점을 하는 제 입장이나 평가를 받는 학생 입장이나 둘 다 조금 껄쩍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내가 이 점수를 줬지만 또 학생이 이 점수를 받았지만 조금 그렇네라고 그 느낌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기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조금 최소화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정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어떤 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출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누적해서 최종 어떤 점수로 이제 환산을 했고 실기 결과물 자체 퀄리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최소화해서 줬습니다. 안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급간을 조금 넓게 줘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조금 그 평가물에 대한 그 평가 항목은 좀 최소화해서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이제 아까 세 번째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한 좀 짧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부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선도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제가 담당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 태블릿, 그러니까 1학기 때 태블릿 자체도 굉장히 많이 샀어야 했었고 크롬북도 굉장히 많이 샀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수 자체도 조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하고 수령하고 세팅하고 관리하고 요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교육청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간담회를 갔을 때 이 기기 관리와 관련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들었던 것 중에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 관리 인력을 교육청이 좀 섭외를 해서 학교로 파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도학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런 식으로 기기를 관리하고 조금 세팅하고 이런 부분을 외부 인력을 활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그런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거의 전적으로 모든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드는 것도 조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로 각자 돌아가셔서 다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거에 대해 이제 연수를 진행을 하시거나 어떤 기기 대여나 기기 사용에 관련한 연수를 진행을 하실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물론 담당자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왜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담당자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의 수업과 어떤 학생의 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선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는 하지만 뭐 다른 교과, 다른 모든 선생님들의 협조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과 그리고 크롬북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다가 재부팅을 하면은 다 리셋이 돼서 다음 사람이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기가 세팅이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구글 클래스룸으로 로그인해서 뭔가 산출물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끄고 다시 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리셋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하나하나 계정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 삭제와 그 태블릿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시간표 담당 선생님한테 오후 시간을 다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좀 관리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좀 비워서 운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가고 사용하셔서 반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꼭 반납을 할 때 계정을 삭제한다거나 충전기를 꼭 꼽아서 반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런 도움이 꼭 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시 12분인데요. 이제 선생님들 그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교과서 제작,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인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교과서 제작이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는 온라인 활용 수업 정도 같은데요. 교과서 제작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연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제작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장님한테 이 그 선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저희가 책을 만들어야 되나요, 선생님? 교과서를 저희가 그 전자책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수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선생님들의 결과물을 보면은 이 선생님들께서 무언가 약간 그러니까 책의 형태는 아니지만 활동지의 형태로 무언가를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지를 만드셔서 뭐 어떤 이렇게 좀 방탈출 게임 링크를 걸어둔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제가 아까 만들었던 수업 영상처럼 그 수업의 영상 링크를 걸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활동지 안에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앱과 링크를 첨부해 주시는 형태로 대부분 만드셨고요. 정말 능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어떤 단추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무슨 게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역량이라고 할까요?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나온 산출물의 형태가 조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선생님들께서 그날의 활동지를 만드실 때 어떤 콘텐츠적인 요소,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흥미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제작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지금 보신 이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수업 이걸로 제가 이제 전년도에 그 수업 공모전에서 동상을 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게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좀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에서 어떤 컨텐츠적인 요소를 사용을 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다 모이게 되면 하나의 이게 책처럼 어떤 포트폴리오처럼 이제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오정현 선생님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1학생 1태블릿 제공으로 아는데 상당히 많은 기기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요? 네, 이거 진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랑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 1 태블릿, 그러니까 1인 1기기 때는 아니었어요. 1인 1기기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예산에 맞게 태블릿 100대, 크롬북 160대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뭐 크롬북 뭐 10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있었지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1 태블릿을 나눠준다, 1 기기를 나눠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업을 한다거나 뭐 기기를 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아요. 많고 이게 태블릿 자체도 굉장히 많지만 이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무슨 금고처럼 이렇게 떡떡떡떡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무실 옆에 하나의 그 공간을 다 비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보부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 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쫙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좀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각 하나의 교실을 좀 지정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사는 그분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관함을 각 교실 안에다가 세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고등학교고 학생들에게 1 태블릿을 다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교실에다가 이제 그 보관함을 넣어놓고 도우미 학생을 하나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열고 다니까 잠금하고 열고 뭐 이런 것만 조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담회에서도 제가 들었던 바로는 한 실을 아예 그냥 하나 비워서 그 태블릿 보관실로 아예 그냥 전적으로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대부분 이제 좀 상당수 선생님들은 교실 안에 그 반 학생들이 보관할 수 있는 그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을 교실 안에다가 세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연수는 그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연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수업을 했던 그런 상황적인 면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와 관련해서 무슨 연수를 들었을 때 어떤 장학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 게 그 장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학생들이 종이책을 들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태블릿 하나만 들고 학교를 오고 수업을 듣고 또 이 태블릿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 이런 그 모습을 조금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종이책이 있는 와중에 이 디지털 기기가 약간 서브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계속 병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선도 사업의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태블릿 기기만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와 관련해서 태블릿 기기로 어떤 뭐 과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선도 사업이 조금 정착화되고 지속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활용에 있어 태블릿과 크롬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태블릿과 크롬북을 나누어 구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무슨 라디오 그 진행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학교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태블릿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부에서 관리하는 태블릿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들이 태블릿 그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태블릿과 크롬북에 대한 그 비교를 좀 해봤을 때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셋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열고 닫았을 때, 그러니까 전원을 끄고 다시 켰을 때 리셋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가 붙어 있다 보니까 패드 사용해 보셨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유리 화면에 이제 이렇게 타자를 치면 잘 안 눌려질 때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타자기가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타자를 치는 그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펜을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일부, 그러니까 다른 어떤 화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문제 푸는 그 과정을 아예 태블릿으로 연결을 하셔서 그 쓰면서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고 그 갤럭시 그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니까 이제 조금 친숙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장일단이 있어서 조금 나누어서 구매를 했었고요. 차이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태블릿을 구매를 할 때 보니까 요즘은 태블릿에도 그 펜이 내장 펜이 조금 있어서 탭의 장점을 크롬북이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어떤 뭐 타자를 치는 거라든지 그런 장점은 확실히 그 크롬북이 조금 있었고 뭐 들고 다닌다거나 뭐 사진을 돌아다니면서 찍는다거나 그런 휴대의 가벼움이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태블릿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크롬북과 차이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태블릿이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구입을 했고요. 사실 태블릿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크게 문제 없고 크롬북만 뭐 일괄적으로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교실에서 사용할 때 와이파이 문제는 없었나요? 저희가 그 그린 스마트 뭐죠?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인가요? 명칭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린 스마트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전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그 겨울방학 중에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학 동안 모든 교실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와이파이를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태블릿과 크롬북이 오기 전에 이미 교실 와이파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도서관과 시청각실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와이파이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크롬북과 태블릿을 사용하는 거는 와이파이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실만 벗어나면은 와이파이가 굉장히 미미해져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태블릿과 크롬북을 사용할 때 그 효과가 제일 좋고 복도만 나가도 그렇게 조금 세기가 좀 선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만 사용을 할 때는 와이파이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산으로 기기 구매가 불가능하고 프로그램 또는 연수로 써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땅히 살 프로그램이나 연수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 어떤 연수를 추천해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교과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특정 교과의 연수는 도움이 덜 되더라고요. 교과 공통으로 배울 만한 연수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교과 공통으로 배울 만한 연수라면은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수를 신청해서 들은 거는 딱히 없는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산출물이나 결과물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예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 연수에서도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 캐리스 연수나 뭐 기타 뭐 경기도 연수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저작권 관련한 연수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연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선생님들께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연수 중에 저작권 관련한 연수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좋겠다라는 식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으로 기기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선도학교 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예산에 아예 기기 구매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예산의 성격이 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연초에 교육부 그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 저희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영상 제작을 한 걸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써서 이렇게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조금 들었거든요. 이제 뭐 태블릿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뭐 이렇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태블릿을 조금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눠주셔서 좀 수업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들에게 고정적으로 나눠주는 태블릿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태블릿을 구매를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산으로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뭐 하다못해 뭐 패들렛 같은 거만 하더라도 이제 구독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사가 개별적으로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불한다든지 차출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신축성 있게 좀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기기를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연수 등으로 써야 하는 예산만 와요. 예, 이게 그때 그 간담회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교육청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기기 자체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담당자와 그 물품구매관리위원회라고 하죠.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학교장터나 나라장터 여기에서 이제 그 물품을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그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고 그 검수까지 하는 게 이제 담당자가 거의 다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그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구처럼 기기를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주는 경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기기는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주고 나머지 500만 원 예산을 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거는 좀 지역마다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00만 원 예산을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게 너무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 뭐 구독이라든지 뭐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해주면 교사들이 어떤 능력 개발이라든지 뭐 수업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연수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작권 관련한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제가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뭐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동영상 출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밑에다가 이제 밝히는데 그 저작권 관련했을 때 이게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이 저작물을 가져다가 2차 편집을 해서 어떤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있다라는 그런 그 사이트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러니까 컨텐츠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이제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이제 공문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 컨텐츠 같은 거 활용해서 쓰라고 이제 주소 같은 거를 공문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거기서 괜찮은 소스들을 많이 좀
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 좀 활용을 하셔서 수업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있었던 질문 중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기기를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지는 선생님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담회 얘기를 계속 해드리지만, 간담회 이제 결국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조금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조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많이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이제 기기보급 사업 아니냐, 기기보급 사업이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게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기기 보급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뭔가 컨텐츠를 이용해서 조금 더 배움이라든지 알의 폭을 조금 더 확장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이제 동기나 흥미적인 부분들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기기를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들한테 기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기기 하나 딸랑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만들든지 서핑하다 좋은 게 있으면 사용하라. 이것보다 이학습터나 지능형 과학실온 스마트 교과서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교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있다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드셨던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이제 활용하라고 주는 어떤 콘텐츠 주소들이 담긴 공문들도 보시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가 이제 좀 열정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 교사에게 오는 어떤 만족감이나 보상이 없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하고 공유를 했는데 정작 만든 나에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회의 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그런 교사의 만족도나 어떤 그런 부분을 높여줄 수 있는 보상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잘 구축이 되고 마련이 된다면 뭐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자유롭게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면서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박민숙 선생님께서 교과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시범학교 선생님들이 제작한 컨텐츠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관련한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저희 공모전 시상식 영상도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거기 이름을 보시면 온라인 교과서와 함께하는 우리 학교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한 선생님들의 인터뷰라든지 수업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연수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미술교과 교사로서 선생님들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저번 연수에서도 이제
이제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선생님들 교과마다 좀 다양하게 그 시범학교라든지 선생님 이렇게 좀 선도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어떤 인터뷰 그리고 수업 장면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서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필요하신 자료를 조금 참고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김민아 선생님께서 링크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선도학교 교사 그리고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반응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도학교를 위해서 전학공을 조금 구성을 했었어요. 저희 그 당시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총 구성원이 40명이 좀 넘었는데 그 전학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명으로 구성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도학교 사업을 이제 가져왔을 때 조금 반응이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중에 이제 전학공을 통해서 서로 좀 알아가고 수업적으로 조금 수업적으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학공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이제 서로 연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기기에 대한 좀 스터디를 처음에는 같이 진행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교과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학공을 지금 막 구성을 하고 계시는 시즌이라면은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와 관련한 그런 전학공을 좀 구성을 해보셔서 선생님들 서로 좀 아이디어도 공유하시고 수업적으로 좀 도움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예 그냥 조금 모든 선생님에게 약간 과제를 드리듯이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조금 1년 동안 한 번은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안내를 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학교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주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상황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맞게 뭐 전학공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선도학교를 조금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도학교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도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제 그 보고서도 작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를 2편을 제작을 해서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랑 저희 부장님 수업으로 이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학공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지도안을 내주시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수업적으로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하셔서 조금 수업 지도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처음에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기에 대한 세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 학기를 너무 기기를 사고 세팅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보다는 이 기기를 사고 세팅하는 것 그 사이클은 그대로 가시되 수업적으로 어떤 연구하는 사이클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허둥지둥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퀄리티 있는 수업으로 좀 적용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이렇게 주소를 남겨주셨는데요.
요거 제가 잠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공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온라인 교과서와 함께하는 우리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 여기 수업 영상, 우수 콘텐츠 활용, 온라인 교과서 수업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올해 처음 선도학교를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뭐 이전에 또 혹은 더 전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우수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던 선생님들의 사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중등에만 한정돼서 수업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초등, 중등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그 공모 사례 공모 이렇게 그 시상식도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따 플랫폼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따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제작 관련한 수업도 나와 있습니다. 기기와 관련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따 플랫폼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따 플랫폼 활용하시면 조금 수업 적용하시고 제작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따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좀 여유 있게 접속하셔서 뭐가 있는지 조금 두리번거리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작년도에 진행됐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그 온라인 연수 내용도 있고요. 선생님들 그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알고 싶으신 내용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수 그러니까 그 선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다 탑재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뭐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때 그 채널들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지원단 선생님들의 참조 사례로 이제 되어 있는 거인데요. 같이 보시면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 교사지원단 선생님들이 모여 참조 사례로 교수학습 활동과 형성평가 관련 콘텐츠 제작해서 공유한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우수 수업 사례 선정 결과 이렇게 초등 부분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중등에 대한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도 뭐 국어, 과학, 수학, 뭐 정보 이런 식으로 뭐 고등학교 이렇게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조금 교과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뭐 제가 이렇게 미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오셔서 교과에 맞는 내용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크숍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 워크숍, 뭐 워크숍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좀 눌러보시면서 그 내용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담당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선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선생님들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이 편하셔야지 이 선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고생하시지 않도록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하셔서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선도 사업 하시느라 미리 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년 동안 이 선도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